반갑습니다. 오늘 저는 경주 남산을 왔습니다. 경주 남산은 아주 큰 산은 아닙니다. 하지만 신라시대 때 141곳의 절터가 있던 산입니다. 따라서 불상이 129구, 탑이 99기, 기타 등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 흔히 노천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경주 남산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코스가 이 삼릉에서 출발해서 삼릉골, 금우봉, 용장골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코스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천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. 저도 오늘 이 코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삼릉입니다. 말 그대로 무덤이 3개가 있어서 삼릉입니다. 맨 앞쪽에 있는 무덤은 신라 제8대 아달라왕,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무덤은 53대 신덕왕, 맨 이쪽에 있는 무덤은 54대 경명왕의 무덤입니다. 뭔가 8대, 53대, 54대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. 어쨌든 간에 이 세 분의 왕들은 박씨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. 근데 이 3개의 무덤 중에서 중간에 있는 제53대 신덕왕의 무덤이 1963년도에 도굴꾼들에 의해서 도굴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에 발굴 조사를 했죠. 해보니까 이 무덤의 형식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진입로에 터널처럼 되어 있고 그 터널을 지나면 안에 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돌판으로 이루어진 방과 진입로가 있다는 소리죠. 그러니까 입구만 찾으면 바로 도굴이 됩니다. 그래서 신라 후기의 무덤들은 대부분이 도굴되고 없는 상태입니다. 이 삼릉은 소나무 숲이 유명하죠. 봄과 가을날 아침에 안개가 들어오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완전 환상적이죠.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삼릉 소나무 숲이 알려졌는데 그 이후로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. 여기가 바로 삼릉 소나무 숲이죠. 경주 남산은 특히 삼릉골은 조금만 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. 이 탑과 불상의 부재들은 이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유물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주변에 절이 있었다고 가정해서 근데 절 이름도 모르고 어떤 절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. 이처럼 제1사지라고 번호를 매긴 겁니다. 관리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죠. 이분은 원래 서 있는 불상입니다. 그래서 파손이 심해서 이렇게 눕혀놨습니다. 그리고 이분은 자세히 보시면 이 손에 좀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손 위에 약사발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약사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병을 고치는 부처입니다. 병을 고쳐주는 부처를 약사여러부라고 하죠. 좀 파손이 심합니다. 이 불상은 아주 화려한데 머리가 없기 때문에 보물이나 문화재로
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각기법이 아주 화려하고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불상은 원래는 이 계곡 아래에 떨어져 있던 것을 64년도에 발견되어서 이 자리에 세워놓습니다. 정확한 불상이 있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불상의 조각 기법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사건을 영총이라 합니다. 영총을 이용해서 매듭을 지어놨습니다. 왼쪽 가슴 밀어 보시겠습니다. 아주 화려하게 매듭을 지어놨죠. 그리고 매듭건이 두 줄이 왼쪽 가슴을 흘러내려서 왼손 옆에 영총 수실까지도 자세히 조각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가슴에도 매듭을 지어놨죠. 아주 화려하게. 그러니까 8세기 불상인데 이 8세기 때 벌써 신라에는 매듭 공예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왼쪽 가슴에서 묶여있던 매듭 공예가 두 줄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끝부분에 털이 달린 수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조각품은 빛의 예술이라고 했죠. 빛이 들어오니까 이 영총 수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굉장하죠.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라 장인은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보십시오. 빛이 들어오니까 선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불상의 명칭은 냉골 석조열의 자상입니다. 근데 불상 이름이 좀 어렵죠. 근데 원칙을 알면 불상 이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불상 이름이 어렵게 보이죠. 원칙이 있습니다. 물론 그것을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지역이나 특징을 명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삼능골을 냉골이라고 하기 때문에 냉골이라고 붙였죠. 그 두 번째는 재료를 적습니다. 재료. 그러니까 여기는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조, 나무로 만들면 목조, 쇠로 만들면 철조라고 붙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로 만들었으니까 석조. 세 번째는 주인공을 명시합니다. 부처인지 보살인지. 이분은 부처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합니다. 열애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애라고 붙였죠. 석조 열애.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. 앉아있으면 좌상, 서있으면 입상, 누워있으면 와상. 여기는 양반자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상. 그래서 이름은 냉골에 있는 석조열애자상. 그러니까 이 불상만 보면 이름은 자동으로 나오죠.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의 관음보살 입상으로 가겠습니다. 이 명칭은 삼능계곡 마의 관음보살 입상입니다. 말 그대로 삼능계곡에 있는 마예는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불상을 말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여기는 보살 중에서도 관음보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 보살이 아니고 관음보살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서있으니까 입상. 그러니까 삼능계곡 마의 관음보살 입상이 됩니다. 불상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죠. 근데
이 보살은 왜 관음보살이냐, 그걸 알 수 있냐면, 저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에 보면 아미타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죠. 그래서 우리는 관음보살이라고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불상은 뒤에 광배가 없습니다. 그런데 비스듬히 솟아있는 바위가 있어서 광배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왜 비스듬히 되어 있느냐? 저런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관음보살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살뿐히 내려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죠.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. 보살상은 입술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아마도 천년 바위의 붉은색 부분을 입술이 되도록 조각한 것 같습니다. 그 실화석공의 장인적신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